안녕하세요, 여러분. 부동산과 사람의 마음을 함께 읽어드리는 이태관 교수입니다. 오늘은 월세에 나오는 부동산 투자, 어떻게 해야 실패하지 않을까라는 주제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요즘 경기도 안 좋죠. 그렇다고 은행 이자가 좋지도 않고요. 그러다 보니까 진퇴양난입니다. 뭐 솔직히 말해서 은행 이자는 별로고, 근데 부동산도 투자를 했는데 부동산 가격이 좀 오르면 좋겠는데 오르지도 않고, 월세가 잘 나오면 좋겠는데 월세도 나오지도 않고, 이런 형국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좀 소액으로 부동산을 투자해보면 좀 어떨까, 월세를 좀 받으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신 경우가 있는데요. 지금처럼 그 불경기가 되다 보니까 빈상가들이 이제 막 속출하고 있고, 또 다니다 보면 임대라고 써붙여 있는 그 상가들이 눈에 많이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진짜로 경기가 어려워서 어려운 시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 월세로 우리가 그 수익을 좀 창출해서 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는 경우가 있는데, 뭐 상가 투자도 좀 꺼려하는 그런 입장이가 되겠죠. 네. 그래서 그래도 오늘 제가 5가지 월세 투자 잘하는 방법 5가지 하나의 비법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게 쉽게 실속 있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10분만 잘 들어보세요. 그리고 10분 안에 전부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5가지라고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는 우선 어떤 상품을 투자할까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을 사느냐, 어떤 것을 투자하느냐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분들이 직장인이나 은퇴하신 분들이나 또 주부나 이런 분들이 어떤 상품에 혹하냐, 1억, 2억 정도 가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에 또 투자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오피스텔이라고 하니까 뭐 안정적이겠지 생각해가지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오피스텔에서 우리가 주의할 점이 있잖아요. 오피스텔은 사업자가 안 들어오고 그 월세를 내고 들어오는 사람이 동사무소 주민센터 가서 전입신고를 하는 순간 그 오피스텔은 오피스텔이 아니고요, 주택이 돼버려요. 그래서 본인 주택이 돼버리기 때문에 본인 주택수에 포함이 되다 보니까 각종 세금에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처음에 살 때 오피스텔은요, 이유는 막론하고 4.6%가 됩니다. 취등록세가 4.6%다 보니까 우리가 보통은 1.1%의 그 주택에 대한 취등록세를 내는데, 그럼 오피스텔이다 보니까 취등록세가 일반 주택보다 4배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다. 또 그런 것들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되고요. 또 상가나 중소형 빌딩 같은 거, 그런 거는 임대 수익이 있다 하더라도 시세 차익도 있지만 투자금이 크잖아요. 그리고 관리도 어려워서 그런 것들은 전문가의 도움이 없으면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오피스텔 1억짜리, 2억짜리 정도 투자해서 월세 좀 받아보겠다 이렇게 하신 분도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택에 포함이 되고 시동세 틀리고 또 옆에 오피스텔이 좋은 게 생기면 또 그쪽으로 다 이전해서 빈 오피스텔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우리가 좀 감안을 해서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음 2번째는 임대사업을 등록하느냐 마느냐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임대사업자를 내면 각종
세금 혜택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오피스텔이나 상가는 10년 동안 임대사업을 유지해야 돼요. 그리고 부가세 10% 환급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하다가 말아버리면 다 토해내요, 세금을. 그러니까 내가 뭐 10년 동안 임대사업을 계속 유지하겠다라고 생각하셨으면 중간에 그만두게 되면 다 토해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중간에 또 이런 건 있어요. 같은 사업자 하신 분한테 승계를 해주면 돼. 근데 나한테 물건 사간 사람이 나는 사업자 안 할 거예요 라고 이렇게 딱 돼버리면 나는 그 순간에 모든 세금을 다 토해내야 됩니다. 다음은 주택에 대한 임대 사업인데요. 옛날에는 단기 임대 4년, 중공공 임대 8년 해가지고 이렇게 두 개로 나눠졌었는데요. 2020년 8월 달에 다 폐지시켜버리고요. 폐지시켜버려가지고 지금은 임대사업이 10년입니다. 주택도 하다 말아버리면 전부 다 많은 세금을 다시 토해내야 돼요. 그 사람이 그렇잖아요. 다음 세 번째인데요. 대출 있죠, 대출. 대출을 받아가지고 지렛대 효과를 일으켜가지고, 우리가 효과를 더 보느냐라고 하는 거죠. 맞죠. 뭐, 왜냐면 내가 현찰이 1억밖에 없어. 근데 투자를 하는데 대출을 일으켜서 5천 투자하면 집 두 채가 되잖아요. 그럼 월세가 더 들어오겠죠.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빈상가가 됐거나 빈주택이 됐거나 집값이 떨어지거나 해버리면 레버리지 그 대출이 됐던 게 엄청난 그 악영향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눈치껏 잘 해야 되겠죠. 그래서 집값이 올라갈 기미가 보인다라고 할 때는 대출이 일으켜도 되는데 집값이 떨어지고 있는 기미다 할 때는 대출을 일으키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입니다. 그 상가 특히 분양 광고를 많이 하잖아요. 상가. 근데 상가는요, 그 광고 수율이 뭐 7%, 10%, 15%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사실상 그 광고는요, 대출을 이빨 일으키고 또 취등록세, 중개수수료, 공실 이런 것도 생각 안 하고 그냥 가장 높게 수익률을 잡아놓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광고에 나오는 특히 상가에 대한 광고 나오는 것들은 믿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광고다 보니까 뭐 수익률이 좋고 평생 내가 그 수익을 받을 것 같고 그렇잖아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아파트, 빌라, 뭐 오피스텔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거 말고도 우리가 이제 아파텔이라는 게 있고요. 분양형 호텔이 있고요. 섹션 오피스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아파텔은 아파트하고 오피스텔을 합쳐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파트도 아니고 오피스텔도 아닌 거 있어요. 중간짜리. 그게 아파텔인데 결국은 그게 오피스텔이에요. 오피스텔이기 때문에 아까 오피스텔에 대한 주의할 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오피스텔은 그렇다. 그 다음 이제 분양형 호텔. 먼저 우리가 뭐 제주도나 여수나 강릉이나 이런 데에 관광객들이 좀 많은 지역에 분양형 호텔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좀 운영사를 잘못 만나버리면 수익이 확 떨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바뀌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런 것들은 좀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섹션 오피스라고 있는데요. 그 섹션 오피스텔은 소규모 창업하신 분들한테 이제 빌려주는 거고, 뭐 화장실이나 주방 같은 거는 공용으로 쓰는 거고,
공유로 쓰는데 좀 저렴하죠. 근데 이런 것들도 뭐 새로운 상품이긴 하지만 그 창업이나 어떤 그 지역이 젊은 친구로서 유행이 되거나 어떤 그 오피스텔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수요자들이 좀 충분히 있고, 그 다음에 또 경쟁자가 없을 때 이런 것들이 좀 괜찮은 건데, 섹션 오피스는 자기 그 상가에 자기가 한번 인테리어를 해가지고 한번 해보는 것도 있죠. 쉽게 얘기하면 뭐 강의실 대여, 사무실 대여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 자기 그 지역의 환경에 맞춰서 한번 해보는 건 나쁘지 않은데 결국 쉬운 일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핵심적으로 말씀드리면 월세 투자는 단순한 수익 올리기가 쉽지는 않다. 그래서 여러모로 생각을 해보고 여러모로 검토도 해야 되고 여러모로 전문가 의견도 들어보고 해서 시대적 변화에 적응을 해서 또 시대가 바뀌면 또 나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상가의 월세냐 주택의 월세냐를 갖다가 그 지역의 그 환경에 맞춰서 투자하는 게 좋다. 그리고 신규 분양 뭐 오피스텔, 분양용 호텔, 오피스텔 이런 것들도 좀 우리가 정확하게 팩트를 가지고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간에 현혹되지 마시고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예측도 하고 해서 정확한 정확한 투자를 할 때 정확한 전문가랑 같이 상의를 하든지 해서 투자하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월세 투자 잘하는 방법 5가지 비법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